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3마이럴입니다. 2018 3마이럴TV 에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457페이지 양가 5번의 차별에 대한 비경쟁 모형 보겠습니다. 3마이럴TV 질착,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이제까지 논의된 차별 모형들은 기업들이 임금 수령자로 가정된 노동시장에서 개인 편견 또는 정보 문제들이 갖게 되는 임금과 고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이제 살펴보게 될 꽤 다양한 모형들은 모두 개별 기업들의 담합 또는 수요 독점력에 어떠한 원천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급하는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방아래변의 혼잡, 특히 성에 대한 직종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정도는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직종분단은 어떤 직종의 임금을 낮추려는 의도로 고의로 그 직종의 사람들이 혼잡하도록 하는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하도록 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혼잡 가설은 매우 단순한데 이는 그림 12.7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A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작으며 따라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을 보여준다. 그림 B는 근로자들이 혼잡하도록 하는 상황이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장을 보여준다. 혼잡 효과는 쉽게 알 수 있지만 혼잡 현상 그 자체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58페이지 만약 어떤 일자리 또는 어느 유형의 일자리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똑같이 생산성을 갖고 있다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혼잡됨으로써 낙이된 여성들의 낮은 임금이 현재 오직 남성들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이들을 더 비싼 여성 근로자들로 대체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즉 이러한 이윤 극대화에 대한 행태가 궁극적으로 어떤 임금 격차라도 틀림없이 제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혼잡 또는 직종 분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따라서 근로자의 이동에 대한 장벽을 암시하지만 우선 왜 그러한 그룹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일부 일자리들은 남성 일자리로 그리고 다른 어떤 일자리들은 여성 일자리로 확립된 것은 사회적 관습,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적성의 차이 그리고 수요 독점인 사용자들에 대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상이한 공급선을 통해서라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설명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바 있다. 궁극적인 차별의 원천에 도달해 있는 것의 의미로 볼 때 이 설명 중 어떤 설명도 완전하진 않지만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종일수록 직종 내 근로자들의 인적 자본을 통제하는 이유조차도 그 임금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방가로 이번에 이중노동시장 보다 최근에 나타난 혼잡 가설에 변형된 행태는 노동시장이 제1차 부문과 제2차 부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견해이다. 제1차 부문의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안정된 고용, 좋은 근로조건, 그리고 승진기회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2차 부문의 일자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불안정하고 승진기회가 없는 일자리들의 경향이 있다. 이 부문에서 교육과 경험에 대한 수익은 영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제2차 부문으로 격화된 근로자들, 주로 소수 집단과 여성들은 불안정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자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제1차 부문 일자리를 얻을 희망이 거의 없다고 간주된다. 차별에 대한 이중노동시장은 소수는 왜 서로 경쟁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는지 또는 왜 여성들과 소수 집단들이 제2차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중노동시장을 사용자들의 담합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중노동시장을 내부노동시장과 효율성 임금으로 유도되는 요소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노동시장에는 교육과 경험이 고임과 관련된 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또 한 부분의 상이한 부분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459페이지에 이중노동시장 가설을 지지하는 그러한 증거는 차별이 왜 지속될 수 있는가에 관해 설명해준다. 그러한 증거는 또한 경쟁과 이동성의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처음에 경쟁력이 없는 인종, 성 그룹들이 존재하게 되면 스스로 영속화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요약하면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위에서 분석한 어떤 차별 모형과도 일관성을 가진다. 즉, 이중노동시장 가설이 제시하는 바는 만약 이러한 이론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적인 시장 요인들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금 3번에 탐색과 관련된 수요 독점, 차별에 대한 혼잡 및 이중노동시장에 의한 설명은 근로자들이 다른 그룹들의 이동이 심각하게 제약된 직종 그룹들에 배치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떻게 또는 왜 배치가 이루어졌는가는 전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제약된 이동성에 대한 세 번째 모형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탐색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 모형은 제5장에서 논의되었던 기업 행태에 대한 수요 독점 모형을 편견 현상과 결합시킨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그들 자신의 편견, 고객들의 편견, 또는 자신들의 근로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소수 집단들 또는 여성들을 채용하기를 거절한다고 가정하자. 나아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인 남성들의 채용을 배제하는 사용자들 아무도 없다고 가정하자. 일자리를 찾는 소수 집단들과 여성들은 누가 즉각 자신들을 거절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일자리 제한을 도움이 횟수만큼 받기 위해서 백인 남성들에 비해 더 오래 그리고 더 열심히 탐색해야 한다. 제5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일자리 탐색 비용은 기업들의 노동무역 곡선을 우상향하도록 만들며 이에 뒤따르는 수요 독점의 결과는 이 탐색 비용이 더 클 때 더 현저하게 된다. 그림 12.8은 두 그룹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생산성을 갖지만 즉 두 그룹의 근로자들은 모두 MRPL과 동일한 한계 수익 성선을 가진다. 한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탐색 비용이 더 높은 상황의 시사점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위에는 상대적으로 탐색 비용이 낮은 그룹, 아마도 백인 남성들의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의 한계 수익 생산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사용자에 대한 이 그룹의 노동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평평한데 이는 또한 이와 관련된 노동의 한계 지출 곡선도 상대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복대화를 추구하는 사용자들은 이 그룹으로부터 이 M만큼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460페이지 MRPL보다 단지 약간 낮은 수준의 임금 WM을 취급할 것이다. 그림 B는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더 높은 탐색 비용을 가진 그룹, 소수 집단들 또는 여성들의 관련 곡선을 보여준다. 이 근로자들의 정확히 똑같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그들의 더 높은 탐색 비용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노동 공급 곡선,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노동의 한계 지출 곡선, 그리고 한계 수입 생산과 임금의 더 큰 괴리를 의미한다. 이 그룹에서는 이 F만큼의 근로자를 채용되며 그들은 WFO의 임금을 받는다. 그림 A, B를 비교하면 동일한 생산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색 비용이 더 높은 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WF는 WM보다 작다. 쉽게 알 수 있다.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만약 두 그룹의 근로자들이 어떤 기업에 채용된다면
탐색 비용이 더 높은 근로자들이 더 낮은 직급에 배치될 수도 있다. 탐색과 관련된 수요독점 모형의 능력에서는 두 가지 논평이 가능하다. 첫째, 제5장에서는 최저임금법 하에서 강제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이 많이 강조하진 않으며 불확실하게 반영하게 되는 잠재적인 설명으로서 수요독점 모형을 소개하였다. 1970년도에 입안된 영국에서의 동일임금법 아래에서 강제적인 임금 인상과 관련되어 여성들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사실을 발명하기 위해서도 수요독점 모형이 또한 인용된 바 있다. 둘째, 만약 편견이 여성과 소수 집단들의 일자리 탐색 비용을 증가시켜서 이 그룹들의 461페이지 구성원들이 다른 고용 제한을 탐색할 가능성이 더 적다면 그들의 일자리 연결은 백인 남성들의 일자리 연결에 비해 질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여성들과 소수 집단 그룹의 개별 구성원들은 그 자신들의 재능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찾을 가능성이 더 적게 된다. 따라서 협의로 정의된 직종 그룹들 내에서조차도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덕분에 소수 집단들과 여성들은 백인 남성들보다 생산성이 더 낮으며 더 낮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 방광석원의 담합 행태 몇몇 이론들은 사용자들이 소수 집단들 또는 여성들을 예속시키고 이에 따라 수요독점 임금이 예속되는 그룹에 강요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담합한다는 가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차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담합 이론 중 하나는 편견과 그로 인한 갈등은 소유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종 또는 성에 의해 분할된 근로자들의 조직화하기 힘들며 만약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집착력이 약하다. 따라서 자본의 소유자들은 차별로부터 이익을 얻지만 모든 근로자, 특히 소수집단과 여성들은 차별 때문에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차별의 자본가들에 의해 발생하거나 적어도 용서가 된다면 자본주의 이전 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차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아가 만약 모든 백인 사용자가 여성들과 소수 집단들의 낮은 임금, 낮은 직급의 일자리에 머무르도록 공모한다면 그들 모두가 독점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 A로부터 사용자 Y까지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면 사용자 Z가 항상 합의사항을 어긴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다. 사용자 Z는 여성들 또는 소수 집단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 다른 사용자들의 합의 때문에 이들 낮은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Z는 사용자 A부터 Y까지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백인 남성들로 충원되는 일자리를 다른 면에서는 똑같이 생산적인 이 근로자들을 채용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모든 사용자도 Z와 똑같은 인센티브를 갖기 때문에 담합을 깨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벌칙을 받을 수 없다면 공모는 깨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담합 행태 모형은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 사이에 공모가 어떻게 유지되며 어떻게 조정되는 것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본 것은 차별에 대한 비경쟁 모형을 봤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